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9월달 들어서 일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27만원대를 해보겠습니다. 반등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델타 변이 현황 이달 말 발표 소식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형제들이 다 일단 주가가 오랜만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일 오후에 이제 김민수 셀트리온 연구개발 부문 부장이죠. 자, 이분이 이제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학회, 그 다음에 레키로나 같은 그 발표에서는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2021년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발표 세션에서 7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절반 정도의 확진자가 지금 이제 델타 관련되는 부분이 우세종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9월 10일 이제 기준으로 보면 레키로나가 국내에서는 이제 101개 정도 병원에서 환자가 한 14,000명 정도의 이제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이 투여 환자 대상으로 델타 변이 효능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정도에 공개가 되게 되면 치료제 입장에서 변이 관련되는 이슈에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실제로 이제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여기에 추가해서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강한 항체들을 선별해서 추가적인 어떤 CTP63 관련되는 부분을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은 이날론과 더불어서 지금 일상 진행 중인데 요것도 조만간 이제 일상 결과 데이터의 어떤 기대감이 어떨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계속 일단 있는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일이죠. 자, 셀트리온의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임시주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비율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스킨케어를 흡수 합병할 예정인데요. 합병 기일은 이제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 한 주당 헬스케어 홀딩스 0.49, 그 다음에 셀트리온 스킨케어 같은 0.025 정도, 요렇게 해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주식으로 바꿔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도 그간의 셀트리온 그룹주를 바라보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국민연금에 좀 의구심들이 있었잖아요. 밀어주기 논란이라든지 재고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에도 가공 매출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부분들을 종지부를 지을 수 있는 게 이 합병 이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구조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비상장사예요. 여기가 상장사고, 그래서 셀트리온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스킨케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지분이 헬스케어 홀딩스는 100%, 셀트리온 홀딩스는 95.51%, 스킨케어는 이제 70.23%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단일 셀트리온 홀딩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합병 후에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분이 95.65를 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사업 부분의 3사도 그 뒤에 이제 합병을 예정하는 거죠.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간에 조금 이제 저평가 좀 논란들이 이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항상 이제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어떤 덩치의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들어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에 끊임없는 타켓이 되면서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원을 봤을 때 올라가야 될 어떤 부분마다 계속 이제 공매도가 타깃이 되어서 이런 허들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5월달 이후에 끊임없이 지금 5월달 이전에 급락을 하고 5월달부터 박스권으로 시장 소외되었던 부분들, 바이오업종들은 나름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셀트리온이 부진하고 있죠. 8월달 이후에는 한 15% 올라갔다가 9월달에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 뭐 거짓말 좀 못하면 거의 다 되돌려 가지고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분위기의 어떤 반전이 좀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레키로나의 그동안의 그 좀 실망 부분들은 주가에 뭐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9월달에 CAMP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좀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만 10월에 그 유럽 어떤 최종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승인 세계 선정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이게 끝나게 되면 미국 FDA 관련되는 어떤 긴급 수행 관련되는 일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점진적인 어떤 상승 기대는 여전히 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주사 합병 어떤 기대감이 이어지는 이 자회사, 사업 자회사의 합병으로 장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령화, 그 다음에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보건부가요, 약간의 어떤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달에 이 미 정부가요, 미국 경제 촉진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했는데 여기 후속 조치를 발효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 촉진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10여 개 연방정부기관이 전문의약품 약가 등에 대해서 반경제적인 간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은 전문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들하고 좀 차별이 되어 있어서 R&D 관련되는 비용도 약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전문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약가가 타국에 비해서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미국 시장을 뚫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제 한국에서 야구를 하다가 미국 가서 야구를 하게 되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듯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신데렐라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 시장을 뚫으려고 하는 거죠. 이 고가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보건부가요, 이런 행정명령 후속 조치로 최근에 약가 계획, 세부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원칙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를 하자.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 시장을 경쟁을 좀 촉진하자. 그래서 보건 시스템을 개선하는 혁신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은 이제 다른 국가랑 좀 다르게 이제 공보험사보다는 이 사보험사가 조금 이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이게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사보험의 높은 장벽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유럽 시장에서는 대단한 어떤 점유율을 기록했던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램시마나 트룩시마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유럽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사보험 시장의 어떤 장벽 때문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 사보험사에 이제 등재되면서 이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오리지널 그 의약품 그 개발사들이 에버그린 전략을 펴면서 이 정책 시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내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사보험사 등재 장벽이 계속 이제 낮아지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에게는 유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을 구가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실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뭐 새로운 재료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재료인데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임시주총을 앞두고 그 다음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변이 관련되는 발표를 앞둔 것들을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했죠. 그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9월달 들어서 정말 암울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쫙 빠지면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갭이 떠서 일단은 양봉을
종가까지 윗골이 좀 있습니다만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이제 고무적이고요. 예, 좀 사실은 이제 8월 달에는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았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너무 힘없이 조금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한 28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합니다. 요게 박스권 상단인데 이것을 일단은 빠르게 회복을 시켜 놓는 것이 본래 이제 8월 말의 분위기에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천천히 하기보다는 빠르게 28만원대 올라가서 이제 재료 반응을 하면서 이제 반영하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일단 양봉이 일단 나왔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이때 이 연봉 정도에는 조금 떨어지는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 올랐습니다. 기간이 어제에 의해서 오늘 좀 샀고요. 개인들은 좀 올라오니까 이것도 좀 파나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 비해서는 조금 줄었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늘다가 조금 이제 좀 주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외국인 매수와 기간의 어떤 매수세가 공매도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이제 주총의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이고, 국내에서 변경 허가 관련되는 신청 결과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28만원대를 빠르게 회복해서 요 지지가 된다면 8월 말에 이제 도달했던 30만원대까지의 어떤 빠른 반격 카운터어택이 나올 것으로 조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런 어떤 흐름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분명히 좀 따라줘야 됩니다. 이 수급이 좀 따라주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좀 가는 흐름들을 차트상에서 좀 확인하시면서 빠른 어떤 다시 28만원대의 복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완성되기를 또 보시면서 이 재료 반응을 주가에 어떻게 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